솔직히 이번에 투싼 하이브리드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입니다. 2,876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등급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걸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스티어링을 꺾어 충돌을 막아줍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안전 하차 보조는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하차하는 방향으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을 잠궈줍니다. 아이들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뒤차 오는 거 신경 안 쓰고 벌컥벌컥 차문 여는 걸 막아주니까 고맙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출차 시에 좌우측 뒤쪽에서 차가 다가오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고, 그래도 차를 후진하면 차를 멈춰서 충돌을 막아줍니다. 휠 사이즈는 17인치인데요. 타이어가 피렐리로 바뀝니다. 이제 소나타에도 피렐리가 들어간다니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네요. 앞좌석엔 통풍 시트 들어오는데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도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털이 많아서인지 시동 걸자마자 통풍 먼저 틀어요.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을 위한 열선 시트도 패밀리카라면 꼭 있어야 할 옵션이고요. 뒷좌석 암레스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 엄마가 뒤에 타는 차라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분유도 좀 타고 커피도 올려놓을 수 있고 하거든요. 전방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앞범퍼 지켜주는 전방 주차 센서 추가되고요. 뒷좌석에서 잠들 때 햇빛이 눈부실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은 정말 유용합니다. 아무리 틴팅을 진하게 한다고 해도 뒷좌석 커튼만한 게 없더라고요. 뒷유리로 들어오는 빛을 막아줄 전동식 커튼 들어오는데요. 이거 K5에선 아무리 최상위 등급 풀옵션을 가도 만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메모해 두셔야겠죠.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은 온도만 설정하면 풍량 알아서 조절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 조절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공조에 맞춰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통풍 시트도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겨울에 이런 거 다 키려면 귀찮았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크기도 크기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바가 큽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10.25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어야 스마트 센스 장착 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활성화됩니다. 블루링크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차량의 시동을 켤 수 있고 문 잠그거나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미리 전송할 수 있는 점도 꽤 편해요. 왜냐하면 차에 타서 목적지 검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프리미엄 패밀리 단점입니다. 소나타에 패밀리를 담당하는 등급이긴 하지만 몇 가지 사치 옵션은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넣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이 정도야 소나타 오너들 아니고서는 구별 못하니까 패스한다고 해도 12.3인치 LCD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천연 가죽 시트를 추가 못하는 건 등급으로 인한 옵션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서라운드 뷰도 프리미엄 패밀리에선 추가할 수 없고요. 이런 옵션들을 넣고 싶으면 177만원 더 주고 프리미엄 밀레니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또 프리미엄 패밀리의 옵션들을 따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인스피레이션 가는 게 훨씬 낫게 됩니다. 자세한 건 프리미엄 밀레니얼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40만원 더 주면 2,916만원으로 LPI를 살 수 있는데요. 가격이 오른 만큼 뭔가 더 좋아졌을까 하고 봤는데, 네, 아닙니다. 오히려 옵션이 더 빠졌어요. 바로 피렐리 타이어가 빠졌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옵션이 빠진다니 참 희한하죠. LPI가 힘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렐리 타이어를 안 넣어줄 정도는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하다고 보고요. 센슈어스 프리미엄 패밀리는 2,945만원으로 2.0 엔진보다 69만원 더 주면 되는데요.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 패밀리와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패밀리는 3,227만원으로 2.0보다 351만원만 더 주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만의 특별 옵션이 이번 프리미엄 패밀리에서 들어오는데요. 바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후방으로 후진할 때 사람이나 물체와 충돌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인데, 하이브리드가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모를까봐 넣어준 걸까요? 다른 엔진에는 없는데 오직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 외의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 패밀리와 동일합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입니다. 3,053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422만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등급이며, 프리미엄 패밀리와도 중복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앞좌석 통풍 시트나 뒷좌석 암레스트, 전방 주차 센서, 듀얼 풀 오토 에어컨, 10.25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옵션들이 프리미엄 패밀리와 중복되는 옵션들이고요. 그 외에 프리미엄 밀레니얼만의 옵션을 보자면 MFR 타입보다 더 멋지게 생긴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며, 소나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12.3인치 LCD 계기판 없이 차 사는 거 좀 아쉽죠. 계기판 그래픽 디자인도 이쁘기 때문에 아무리 가성비 따진다고 하지만 안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내에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오는데 야간에 보면 꽤 멋지고요. 천장과 필러에 니트 내장재가 덮이는데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고급감이 더 좋습니다. 시트 가죽도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되며 네이비 컬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차라면 메모리 기능 매일 쓰시게 될 거고요. 메모리 시트가 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도 적용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편합니다. 동승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바뀌고요. 현대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을 등록하면 자동차 키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 없어도 되니까 차키 가지러 집에 다시 올라갈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비의 양을 계산하여 와이퍼 속도를 조절합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단점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은 프리미엄 패밀리의 상위 등급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따로 프리미엄 밀레니얼 따로 옵션이 있어요. 문제는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177만원이나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없기 때문에 후측방 충돌 방지나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능이 안됩니다. 거기에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커튼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승석 시트를 적용하면서 워크인 디바이스를 쏙 빼어놓은 것도 좀 얄팍한 상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버튼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옵션으로 팔려고 57만원짜리 컴포트 플러스에 넣어두었어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밀레니얼이 가성비가 살짝 아쉬운데요. 프리미엄 밀레니얼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컴포트 플러스, 나파가죽 시트 넣으면 3,252만원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이 3,298만원이니까 밀레니얼 조합이 46만원 더 싸죠. 하지만 이 46만원 차이에 18인치 알로이 휠, 자외선 차단 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12개 스피커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밀레니얼에서 보스 사운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추가하면 3,313만원으로 오히려 15만원 더 비싸게 되는데요. 이럴 거면 굳이 프리미엄 밀레니얼에서 옵션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등급은 나 혼자 소나타를 타지만 옵션은 웬만하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골라야 할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컴포트 플러스는 어차피 동승석과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옵션이니까 뺀다고 치고 프리미엄 밀레니얼에서 플래티넘 넣으면 3,379만원으로 인스퍼레이션에 플래티넘 넣은 3,421만원보다 42만원 쌉니다. 그런데 이 42만원 차이에 무려 이 정도의 옵션 차이가 나니까 사실 프리미엄 밀레니얼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여기서 39만원만 더 주면 3,092만원으로 LPI를 살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LPI는 피렐리 타이어가 빠집니다. 센시어스 프리미엄 밀레니얼은 3,122만원으로 2.0보다 69만원 더 주면 되는데요.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 밀레니얼과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밀레니얼은 3,409만원으로 2.0보다 356만원 더 주면 됩니다. 역시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프리미엄 밀레니얼과 동일하고 프리미엄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3,298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정체되는 도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됩니다.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필수로 꼭 넣어주시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꽤 이쁘게 생긴 18인치 알로이 휠 적용되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는 사실 틴팅만 해도 자외선을 다 차단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긴 하겠죠. 천연 가죽 시트보다 훨씬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는데 카멜, 그레이지,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남이 산다면 카멜이지만 내가 산다면 그레이지 살 것 같긴 해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운전석에서 손쉽게 조수석 조절할 수 있고 릴렉션 컴포트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을 원터치로 눕혀버립니다. 옆좌석에서 자는 사람 편하게 해줄 때 좋겠죠. 뭐 다른 때는 쓸 일은 없고요. 좁은 주차 공간에서 손쉽게 차를 넣고 뺄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협소한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같은 데서 유용하게 쓰이고요. 남들에게 차 산 거 자랑할 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의 단촐했던 스피커가 12개로 늘어나면서 보스 오디오가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노래 듣고 다니기엔 충분하죠. 인스퍼레이션 등급 단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인스퍼레이션
같지만 서라운드 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돈 주고 옵션으로 추가해야 됩니다. 플래티넘 팩이라고 해서 따로 팔긴 하는데 가격이 무려 123만원이나 하고요. 자, 여기서 또 15만원만 주면 3313만원으로 LPI를 살 수 있는데요. 뭐 피렐리 타이어는 인스퍼레이션에서도 안 들어오니까 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LPI에선 안 되는데요. 엔진이 다르니 뭐 형식이 다르니 하면서 빠진 것 같긴 한데 뭐 소비자가 그거 알바인가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옵션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센시어스 인스퍼레이션은 3367만원으로 2.0보다 69만원 더 주면 되는데요.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인스퍼레이션과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은 3,599만원으로 2.0보다 301만원 더 주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18인치 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비를 위해서 17인치 휠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LPI와 같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모터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 어울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를 왜 뺐을까요? 솔직히 이번에 투싼 하이브리드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외의 옵션 구성은 가솔린 2.0 인스퍼레이션과 동일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